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느냐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확률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안 보이지? 바로 이 소름 돋는 침묵. 오늘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우리만 있겠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느낌일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은 다릅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나사가 확인한 숫자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최신 논쟁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계인이 있다 없다라는 유치한 논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겁니다. 대신 인류가 도달한 진짜 질문,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숨은 조금은 두려운 진실까지 함께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냉정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1995년, 인류는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아는 행성은 태양계 8개가 전부였죠.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나사가 공식 확인한 외계 행성의 수는 무려 6,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확인 절차를 기다리는 후보 행성만 8,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은하 안에만 이런 행성이 최소 1,000억 개는 있을 거라고요. 1,000억 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우리 은하 하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전에 우리는 지구 같은 단단한 암석 행성이 아주 특별하고 드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정반대였습니다. 목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보다 오히려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이 우주에서 훨씬 더 흔했던 겁니다. 우리 같은 땅덩어리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표준에 가까웠던 거죠. 자, 이제 조건을 하나 더 걸어보겠습니다. 별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딱 알맞은 거리. 과학자들은 이곳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역에 자리 잡은 암석 행성만 추려도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거의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속에서 생명이 지구 단 한 곳에서만 피어났다고 믿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비과학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확률의 언어로 말하자면 외계 생명체는 있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없는 게 더 이상한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놓칩니다. 숫자가 이렇게 압도적이라면 우리 은혜만 1,000억 개의 행성이 있고 생명은 통계적으로 흔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단 하나도 만나지 못했는가? 별빛 가득한 이 우주가 왜 이토록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뒤에 숨은 답은 어쩌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1950년 위대한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 있는 거지?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날 페르미 역설이라 불리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이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이나 됐고 별과 행성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만약 문명이 흔하다면 그중 하나쯤은 우리보다 수백만 년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수백만 년. 그 정도 시간이면 은하 전체로 퍼져나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신호도, 흔적도, 방문객도 없습니다. 계산은 있어야 한다는데 현실은 아무도 없다. 이 무시무시한 모순. 이게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침묵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소름 돋는 가설을 내놓습니다. 바로 거대한 여과기, 그레이트 필터입니다. 생명이 단순한 미생물에서 시작해 별과 별 사이를 오가는 문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사이 어딘가에 거의 모든 존재를 걸러내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장벽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만약 그 여과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즉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는 그 지옥 같은 관문을 이미 통과한 극도로 희귀한 존재인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그 여과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문명이든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스스로를 파괴하고 사라진다는 뜻이 되니까요. 우주의 침묵이 사실은 먼저 도달한 문명들의 집단 무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침묵 속에서 최근 몇 년간 인류를 흥분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K2-18b라는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124광년 떨어져 있고 크기는 지구의 2배 반, 무게는 8배 반에 달하는 행성이죠. 이 행성은 골디락스 존 안에 있고 표면이 거대한 바다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023년 그리고 2025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에서 놀라운 물질의 흔적을 포착합니다. 바로 다이메틸 설파이드. 지구에서는 오직 바다의 플랑크톤 같은 생명체만이 만들어내는 기체입니다. 자연적으로는 거의 생기지 않는 생명의 지문 같은 물질이죠. 연구팀은 이 신호를 3시그마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느냐고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짜 과학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다른 연구팀들이 같은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자 결과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신호가 나타나기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나사가 주도한 재분석에서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과학이 요구하는 확실성의 기준. 그건 5시그마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보일 확률이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죠. K2-18b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대기를 직접 읽어내며 그 문턱 바로 앞까지 걸어간 것.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6,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과 1,000억 개의 가능성 앞에서 외계 생명체는 통계적으로 없는 게 더 이상한 존재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우주가 침묵하는 이유, 그 뒤에는 페르미 역설과 우리 앞일지 뒤일지 모를 거대한 여과기가 놓여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지금 그 답의 문턱, 바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진짜 질문은 그들이 있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장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일지도요. 오늘 이야기가 밤하늘을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우주의 또 다른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